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했는데요. 주요 간부에 이어 신천지 내에서 이긴 자로 불리던 이만희 총회장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면서 신천지 와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구속 위기에 놓인 교주 이만희의 혐의점과 쟁점,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이제 2번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간염법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말해서 횡령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집회소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될 당시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서 방역 당국과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서 보고한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이제 증거인멸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이렇게 누락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 원의 현금을 가져다 쓰고 또 5, 6원의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상당의 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데요. 이 교주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종교 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변명했다는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만희 씨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절까지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 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도 했고, 예. 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은폐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 여부를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교주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요. 이명철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인데요. 뭐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늦게야 나오겠지만은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발부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간염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게 업무방해죄와 네. 횡령 등 혐의가 있어서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국민 여론과 감정이 좋지 않는 점, 그리고 범죄의 소명 부분이 상당히 이게 소명됐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거기다가 영장 심리를 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에 관한 가능성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고 은폐한 혐의도 이렇게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도 높아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워낙 고령인데다가 또 도주 우려는 없지 않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영장 발부 심리에서는 이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정란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총회장이 구속만큼은 막아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고령은 구속 사유와 무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 측도 이만희 씨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했지만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교주는 이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소환 당시 이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2차 소환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령이나 건강 문제가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보다 이제 범죄의 의심 가능성이 소명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미 신천지 가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이만희 측근 3명이 구속되고 다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은 충분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간염병 예방법 위반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있었고 횡령 액수도 이제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구속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적의 안팎의 국민의 여론입니다. 네. 그 현재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수사 중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수사 중인 사건 이외에도 여러 소송이 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구시가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 씨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의 집단 발병으로 인한 이제 방역과 진단 검사, 뭐 입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에만 1,460억 원이 이제 들었는데 신천지가 신조들이 이제 명단을 누락하고 교회 시설을 숨겼고 심지어는 이제 건축법 위반하면서까지 집단 모임을 가진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이제 방해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집단 간염과 지역 전파 확산 책임을 손해를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미 이걸 제기했고요. 소상공인도 신천지에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그동안 국내 유행 사례를 이제 분석한 결과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가 38.1%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천지를 탈퇴한 피해자들도요. 신천지를 상대로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소송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모략과 거짓 포교로 빼앗겼던 이제 시간, 뭐 또 그들이 강요에 의해서 이제 바쳤던 돈 그런 것을 보상 또는 반환해달라는 소송인데요. 이미 청춘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도 여럿이 있어서 신천지를 향한 소송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교주 이만희 씨 과거 내연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재산권 분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고 또 핵심 간부들은 구속 기소되고 이제 교주마저 이제 구속이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내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죠. 그렇습니다. 검찰서의 총회 주요 간부와 대구 신천지 다대어 집화장이 구속되고 신천지 안에서 이긴 자 보혜사로 불리던 이 총회장까지 이제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 신천지 내부가 굉장히 착착하고 지금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네. 이제 신천지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아무래도 이만희 씨의 측근이자 총회 핵심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이번에 검찰이 구속 기소한 신천지 인사는 가천 총회본부에 있는 총회 총무와 내무부장, 행정서무를 맡았던 이들인데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희가 총회장으로 교단 최고 지도자라면 총무는 그 뒤를 이어서 교단 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신천지 내 24개 부서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또 내부부장은 24개 부서장 중 선임부장으로 핵심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서무 이 씨는 이 씨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실세 중에 칠생으로 이제 통하는데요. 네. 내무부장과 행정소무는 지난 3월 초 이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했던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 대구 다대여 집화장과 기획부장 등이 구속 기소되었고 6명도 이제 불구속되었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제 핵심 간부와 실세 구성은 리더십 공백과 함께 내부 동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마저 이제 구속 수감된다면 신천지가 와해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가 수사를 받고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뭐 댓글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심지어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손편지까지 보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신천지가 원래 이제 포교할 때도 거짓 포교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략 선교라고 그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신천지 측은 이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인터넷 여론 조사에 나섰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등을 이제 종합하면 신천지 핵심 간부가 온라인
온라인 전쟁 선포,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조사를 지시하면서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청원은 이제 지난 20일에 처음 올라와서 23일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특정 의원이 이제 추 장관에게 따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영상을 퍼뜨리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까지 지시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 장관이 지난 2월 말 이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을 이제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런 영상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뭐 외국인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막지 않아서 피해를 봤는데 추 장관이 이제 그런 잘못을 하고도 이제 부동산 대책 이제 뭘 엉망으로 했다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비난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신천지 측은 이제 이 영상 내용은 이제 총회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만 그런 징후가 이제 포착되고 있어서 이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신천지 내에서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어떤 동요가 보입니까? 예, 이탈자가 있고 동요가 일어나니까 이런 이제 인터넷 조작이나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1984년 신천지 창립 이후 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배 동시 접속자 수와 내부 정보 등을 이제 근거로 현재 신천지가 약 23만 명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있게 드러나면서 많은 탈퇴자들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교인 수가 이제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예,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 6개월 이상 전국 12개 지파에서 문을 닫았고 이제 집회소가요. 은밀히 진행하던 신도 모임과 교육이 사실상 이제 중단되면서요. 약 30%에서 40% 정도 이 신도수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장은 교육생은 이제 80% 이상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원목 지파들을 통해 보니까 신천지가 30-40%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전문가 신영우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000개 정도의 신천지 복음방이나 뭐 이게 위장교회 센터 등이 공개되면서 대부분 이게 폐쇄되거나 네. 매물로 나왔고 이후 지속적인 이제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신천지는 15만 명 이상으로 신도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들의 이제 내부 결속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사회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신천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